조지호에 이 조서가 있으면 만약에 조지호가 출석을 안 했어요. 증언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 쓴 거 그대로 인정되는 그래서 건가요? 증언을 안 해도 조서를 가지고 탄핵의 증거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3시로 시간이 변경됐습니다.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10차 변론기일 2월 20일 오후 3시로 지정되었는데요. 일단 2시에서 3시로 바뀌었어요. 병주고 약주고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오전에 네. 10시에 이미 형사준비 절차가 있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빨리 진행하려고 그날 오후에 잡았다가 네. 이쪽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마지못해서 그래도 진행을 하려고 하면서 명분이 없으니까 1시간을 늦춘 겁니다. 1시간 늦춰서 3시부터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요 현재 지금 20일 날 오후 3시에 10차 변론기일이 정해진 거네요. 네, 지금 증인이 3명입니다. 그렇죠? 홍장원, 그 다음에 우리 국무총리,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조지호 경찰청장 이렇게 3명인데 제가 보기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걸로 예상되고요. 그래서 그날은 뭐 저녁 한 8시, 9시까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냉정하게 보면요. 그날 아침 10시에는 구속 취소 적부심이 있나요? 그날 구속 청구인가요? 취소 신문이 있죠. 구속 네. 취소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 양측의 의견을 물어보는 형사 준비 절차를 하면서 그것과 더불어서 구속 취소 신청에 대한 신문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부분 판단하겠죠. 네. 네. 일단요, 정준기 변호사님, 지금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부정선거론을 강조하고 있고, 선관위 점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속보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저 부분 계속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지금 쟁점이 뭐냐면, 자,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 위헌이냐 아니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백보를 양보해서 위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안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사안의 중대성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려면 정상을 판단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이라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정선거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핵심은 뭡니까? 현재의 그 선관위가 이 해킹이나 이런 걸로부터 자유롭지가 않다.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 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요번에 탄핵 계엄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증을 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2번에 걸쳐서 검증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기각했거든요. 다시 지금 검증해야 된다고 신청을 하는데요. 저는 만약에 이 검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변호인단 다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직접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요 윤석열 대통령 20일 기일이 지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날짜로 해달라고 했는데 20일 지정이 됐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는 변경이 안 되고 20일로 지정된 것이 좋은 것 같습니까? 나쁜 의미 같습니까? 그럼 좋다고 하면 그냥 O, 나쁘다고 하면 X로 여러분 생각을 한번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자, 정준기 변호사님. 네. 일단 이 기사 속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측에 진술조서 증거 채택 반발이 있었는데요. 네. 헌재에서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검찰 조서 공개까지 나왔습니다. 이 부분 무슨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어디서도 듣지 못하는 간단하고 분명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이 탄핵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탄핵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증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증거들은 뭐냐면 전부 다 수사 기록들이에요. 헌법재판소법 32조 단서에 수사 기록이나 이런 거는 갖다가 보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그거를 갖다가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기 때문에 준용을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나 이런 걸 우리가 알아서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서 가운데 녹화가 되거나 녹음 녹화가 되거나 아니면 변호사가 참여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경우에는 증거로 채택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증거 능력 인정을 완화시켜 놨어요. 자, 근데
증거 능력을 완화시켰다라는 의미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진술조서를 보여준 게 누구 거예요? 조지호 경찰청장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지호 경찰청장의 조서 내용이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조서보다도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지호의 이 조서가 있으면 유죄가 아니라 계엄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할 수 있다. 응?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조지호가 지금 목요일 날 증인으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2번에 걸쳐서 증인으로 나오라 그랬는데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불출석을 했어요. 근데 이번엔 구인까지 해가지고 사람을 나오겠다라고 했어요. 자, 만약에 조지호가 내일 모레 20일 날 출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증언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 쓴 거 그대로 인정되는 그래서 건가요? 증언을 안 해도 지금 오늘 보여준 이 조지호의 조서를 가지고 탄핵의 증거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뭡니까? 무조건 반드시 조지호를 불러가지고 옛날에 홍장원이나 곽종근이 탄핵 추궁하듯이 변호인이 물어볼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인한다고 했잖아요. 구인했는데도 경우에 따라서 나 끝까지 안 갔다고 막 버티거나 나와서 증언 거부할 수도 있죠. 아, 그럴 수도 있나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증거가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 조지호가 검찰에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할 기회를 놓쳐요. 네. 근데 그거를 증거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하니까 조대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던 변호사가 야, 이게 재판이 말이 되느냐 하고 퇴장을 해버린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원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O, 아니라고 생각하면 X를 좀 해봐 주세요. 전 여러분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은요, 전원 사퇴를 해야 되는 게 보세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조지호가 법정에 출석을 안 해. 또는 나와서 증언 거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걔가 검찰에서 막 진술해 놓은 내용이 증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증거로 써요. 그럼 이거 무조건 탄핵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근데 상황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불리하고 불공정하게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순순하게 오락조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자, 바로 이 전 아니라고 부분이에요. 봐요. 여러분, 저는 지금 변호인단이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원 사퇴. 지금 이게 뭡니까? 질질질 끌려가면서. 근데 왜 변호인단이 저렇게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전투력이 좀 뿜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저런 모습 보는 거 되게 불편한 거예요. 저는 사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생각도 저와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또 한번 짚고 갈게요. 일단 정 변호사님, 네.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겠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 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랍니다. 그 경호차장과 본부장 네. 구속영장이 불청구됐어요. 그러니까 또 뭐 공수처에다가 하겠다고 이런 헛소리가 나와요. 아니, 이게 공수처에 하든 어디서 하든지 이것도 우리가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뭐 그 불법성을 빼고서라도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쳐요. 그러면 경호처에서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돼서 그것을 막는 것은 대통령 경호법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막는 행위는 일용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혹시라도 있다 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법령에서 정해서 경호처 직원이 대통령을 보위하기 위해서 경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을 막는 행위는 경호법상에 인정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는 행위는 뭡니까? 정당방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죄가 안 돼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그런 법리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나 하는데도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형사처벌할 수 없는 거를 지금 영장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장난칩니까? 무슨 3세판이에요? 뭐 합니까?
3번이나 구속영장을 갖다가 청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좀 더 강력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짚고 가겠습니다. 이번 뉴스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도착을 했다가 갑자기 구치소로 다시 복귀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왜 구치소로 다시 복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특이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출석을 않고 구치소로 복귀를 다시 해버렸대요. 그래서 오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저는 항의의 표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례적이죠. 그렇죠. 아니 지금 오늘 원래 재판이 양쪽에서 2시간씩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증인이 없다는 걸 윤석열 대통령이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출석을 하셨는데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 돼갖고 바로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20일 날 예정된 재판을 예정대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